NLP 코칭 7장 신념, 인생의 규칙. 신념은 우리 인생에서의 규칙이고 삶의 지침으로 살아가는 원칙이다. 이 규칙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힘을 주고 목표를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주며 우리의 가치를 살려준다. 그러나 한편 어떤 신념은 우리의 목표를 불가능한 것으로 여기게 하거나 성취할 수 없다고 믿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신념은 행동의 원리이지만 공허한 이론이 아닙니다. 따라서 만일 한 사람의 신념을 알고 싶다면 그가 믿는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의 행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중력을 믿으며 마치 그것이 존재하는 양 행동합니다. 우리는 허공에서 걸어봄으로써 그것이 정말 있는지 어떤지 실험해 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력 자체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 갖고 있는 신념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간관계, 능력, 가능성은 그것에 대한 우리의 신념에 따라서 크게 영향을 받죠. 우리는 경험의 결과로서 우리의 신념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마치 그것이 사실인 양 행동하게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스스로 만드는 자성 예언에 가깝습니다. 만일 우리가 스스로를 호감 가는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호감을 받는 식으로 행동할 것이고 사람들에게 개방적으로 다가갈 것이며 사교성을 발휘하여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을 즐기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 또한 그렇게 할 우리를 따뜻하게 대할 것인데요. 그런 경험은 우리의 신념을 더욱 강화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신념은 경험에 의해서 형성되지만 또한 경험은 신념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신념을 선택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데요. 만일 우리가 스스로 얻은 결과에 만족한다면 계속 그런 방식으로 행동하고 우리의 신념을 유지할 것입니다. 만일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른 방식으로 행동하고 우리의 신념을 바꿀 것입니다. 신념은 변화할 수 있고 변화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신념은 바뀔 수 있다라는 신념은 그 자체로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적인 신념이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념을 하나의 소유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신념을 가지고 유지하고 읽고 얻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도 무언가를 잃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신념을 잃어버린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신념에서 떠난다, 벗어난다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신념에 개인적인 투자를 합니다. 세상이 신념을 강화시켜 줄 때 그것은 예측 가능하게 되고 우리에게 안정적인 느낌과 확실한 느낌을 줍니다. 우리는 재앙 가운데서도 우리가 그것을 예측했다면 다소 삐뚤어진 즐거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전에 너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라는 말은 만족감을 나타내는 표현인데요. 그것은 우리가 무언가 잘못되기를 원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신념이 옳았다는 것을 입증하기 때문입니다. 신념을 다루는 코칭. 어떤 코칭은 신념을 전혀 다루지 않고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고객이 어떤 스킬을 발전시키거나 배우기 위해서 코치에게 왔다면 그는 이미 자신이 그것을 할 수 있음을 믿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만일 고객이 사업상 혹은 개인적 문제를 가지고 왔다면 코치는 그로 하여금 그 자신 안에 존재하고 있는 신념의 범위 내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입니다. 이것은 단일 순환 코칭, 싱글 루프 코칭입니다. 왜냐하면 코치는 고객이 행동을 취하고 좋은 피드백을 얻고 그 과정 속에서 배우도록 도우면서 목표를 확실히 하여 자신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만일 고객이
목표를 성취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면 코치는 그의 신념을 탐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념을 다루는 코칭은 매우 강력한데요. 왜냐하면 그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처음에 문제를 일으켰던 생각도 근본적으로 바꾸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이중순환 코칭, 더블 루프 코칭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객의 신념을 코칭 순환 구조상의 피드백 지각 위치로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념은 가능성에 관해서는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가능성의 신념이 피드백되면 고객은 그의 인생의 다른 분야에서도 더욱 창조적으로 행동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고객은 문제에 대한 자신의 신념이 문제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념을 바꿈으로써 그는 새로운 방식을 취하게 되고, 그래서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문제의 범주에서 벗어나 외부의 새로운 경험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코칭 과정에서 고객과 함께 신념을 다루기 시작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그에게 시대별 신념, Beliefs in Time 작업표를 작성하게끔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 아름다움, 행복, 가정, 사랑, 경력과 가능성에 관하여 다른 나이대의 신념을 탐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고객이 어린아이였을 때 나이에 관해서 믿은 것은 무엇일까요? 그는 아마도 세상을 자기보다 어린 아이들, 자기 나이 또래와 자기보다 더 나이가 많은 어른들로 이렇게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10대에는 어린 아이들, 자기의 친구, 그리고 나이 든 사람, 어쩌면 굉장히 늙은 사람으로 분류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20대로 진입하면서 나이에 대한 카테고리는 앞 이마가 벗겨져 그의 헤어라인이 뒤로 물러나듯 점점 더 뒤쪽으로 세분화될 것입니다. 고객이 어린아이였을 때 사랑에 관해서 무엇을 믿었을까요? 그리고 그가 10대였을 때는요? 20대였을 때는요? 이 작업표는 매우 적나라하게 한 사람의 신념의 궤적을 드러내는데요. 그것을 보아도 신념은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강력한 경험에 의해서 바뀌거나 자연적으로 서서히 변화합니다. 긍정적인 신념에 관하여 고객과 이야기할 때 그것이 자아 정체성 레벨에서 고객을 표현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한 고객은 나는 행복을 갖고 싶다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다른 고객은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라고 말했다고 가정합시다. 이 말이 똑같이 들리지만 내부적인 의미는 다릅니다. 당신이 가진 것은 당신이 아니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무엇을 가졌다는 것은 그것이 우리 외부의 어디엔가 속해 있을 뿐이며 우리 자신의 일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오늘은 그것을 가질 수 있지만 내일에는 그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러기보다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살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어떤 언어, 가령 포르투갈어 같은 말에서는 영어 동사인 무엇무엇이다, to be에 해당하는 말로 두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속성을 내포하는데 무엇인가가 한 사람의 존재의 일부라는 의미를 함축합니다. 포르투갈어에서 이 동사는 세르입니다. 다른 한 동사는 일시적이고 한순간에 몸과 마음의 실제적인 상태에 관한 것을 묘사합니다. 포르투갈어에서 이 동사는 에스타 동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는 피곤하다라고 말할 때 나는 일시적인 몸 상태, 어쩌면 정신 상태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 것이므로 에스타 동사를 써서 Eu estoy cansada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만일 나는 안드레아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은 영구적인 것이므로 세르 동사를 써서 You so 안드레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끔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항상 안드레아입니다. 피곤하다고 해서 자아 정체성을 잃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상태이죠. 나는 항상 피곤을 느끼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나는 행복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끔 슬프다는 느낌이 들 수는 있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영어는 무엇이다 to be 동사에서 이런 구분을 두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코치는 그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가끔 고객은 일시적인 상태나 신념을 일반화하여 그것을 자아 정체성과 연결시킵니다. 그는 언어에 의해 잘못 인도된 것이죠. 일시적인 부정적 신념은 훨씬 다루기가 쉽습니다. 여기 코치가 따를 유용한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부정적 신념이라도 일시적인 것으로 만든다. 어떤 힘을 주는 신념이라면 지속적인 것으로 만든다. 고객의 언어가 그것을 의미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고객에게 이 두 개의 구분에 대해서 명확히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